와이프의 외도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아 정신과 상담까지 받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지금의 와이프와 결혼한 지 3년이 다 되어가고 있어요. 와이프를 처음 만난 건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저의 회사 근처 카페였습니다. 몇 안 되는 직원들과 점심 식사 후 직원들에게 커피를 한 잔씩 사주려 우연히 들렸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날 주문을 받을 때 나눴던 짧은 대화가 전부였지만 집에 가서도 알바생 얼굴이 잊혀지지 않고 아른아른 거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쁘게 일하는 중간중간 알바생 얼굴이 떠오르고 맛있는 걸 먹을 때 또 여자 액세서리 같은 걸 우연히 볼 때면 매번 그 알바생 얼굴이 생각이 났습니다. 꽤 친하게 지내는 여자 직원에게 이런 이야기를 꺼내며 고민이 많다고 하니 그 직원이 그러더군요. 대표님, 원래 결혼할 사람은 첫눈에 알아본다잖아요. 혹시 그거 아니에요? 제3자 입장에서 그 친구와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니 순간적으로 그런가? 내가 지금 나랑 결혼할 상대를 알아본 건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고 그 생각은 저에게 용기를 심어주었어요. 저는 그 알바생에게 제 마음을 고백하기 위해 작전을 짰습니다. 회사 출근 전, 출근 후에 카페에 가고 점심 식사 후엔 직원들 커피 사준다는 핑계로 한 번 더 카페에 갔죠. 일단 눈도장을 찍어야겠다 생각했거든요. 커피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저인데 알바생을 보기 위해 못 먹던 커피를 하루에 3잔은 기본으로 마시게 되었어요. 이런 제 노력이 통했던 걸까요? 하루에 3번은 꼭 카페에 들리는 제가 눈에 익었는지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가 말을 걸어오더군요. 어머, 또 오셨네요. 늘 드시던 아메리카노 연하게 맞죠? 자주 오시네요. 커피를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자주 오시니까 이건 서비스예요. 숫기가 없는 저는 그녀의 물음에 거의 단답으로 대답만 했습니다. 그러던 날에 정말 용기를 내서 그녀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았고 제가 싫지 않은지 웃으면서 번호를 알려주었어요. 그렇게 서로 연락을 주고받다 그녀와 제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요즘 띠동갑은 나이 차이도 아니라는 말이 있는데 그녀와 15살 차이가 났어요. 그녀는 그 당시 21살이었고 저는 36살이었죠. 어려 보여서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날 줄 알았는데 생각외로 제 나이가 많아서 많이 당황을 했고 저를 자꾸만 밀어냈어요. 하지만 저는 지나치게 그녀에게 빠져 있었고 안지 몇 달 안 되었지만 그녀와 결혼까지 상상했으니 이대로 물러설 수 없어 숫자보다 마음만 봐달라며 제 진심을 전달하기 위해 수도 없이 구애를 했었습니다. 알바 끝날 때까지 카페에서 기다리고 집까지 데려다주고 제 진심을 담기 위해 손편지며 안 해본 고백이 없을 정도예요. 결국 그녀는 마침내 제 진심을 알아봐주고 저희는 마침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꿈에 그리던 그녀와의 연애라니 한동안 제 기분이 구름 위를 날아갈 듯 기뻤어요. 주중에 여자친구를 볼 겸 카페에 가서 몇십 분씩 대화하고 얼굴 보고 알바가 끝나면 매일같이 집에 데려다주는 것도 모자라 주말 내내 여자친구한테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하는 중간중간 여느 커플처럼 사소하게 싸우고 다투는 일도 있었지만 제가 다 이해하고 많이 맞춰주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와 많은 나이 차이가 나서 세대 차이로 제가 이해 못한다며 저를 차버릴까 너무 두려웠거든요. 저희들이 안 맞는 것도 있었지만 서로 배려하며 예쁘게 만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종교에 신앙심이 깊어 술, 담배를 하지 않는데 여자친구는 아직 어리고 젊기 때문에 저보다는 친구들과 술 먹고 노는 걸 좋아했던지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터치 안 하고 놀게 놔두었습니다. 제가 같이 술도 마셔주고 같이 재밌게 놀면 좋을 텐데 그럴 수 없으니 미안해 했었는데 그렇게라도 기분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서로를 배려하며 연애를 했고 저는 여자친구에게 확신이 있어 연애 후 몇 달 만에 프로포즈를 했고 여자친구도 제 프로포즈를 받아주었어요. 당시 여자친구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카페에서 풀타임으로 근무를 하며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었는데
꿈이 자신의 카페를 운영하는 거였습니다. 이미 결혼하기로 서로 맘먹었겠다. 사실상 결혼식장만 정하면 되는 거기에 나이 많은 오빠에게 시집 와준 걸 미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카페까지 차려줬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무사히 결혼하고 알콩달콩 신혼을 즐기며 살아갔어요. 결혼 후에도 와이프는 제가 선물로 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장사가 잘 되지 않아 매번 적자였습니다. 저 혼자 버는 돈으로 둘이 살기에 충분하다 못해 부유히 살 수 있는 데에도 매번 카페 매출 문제로 와이프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오빠, 내가 만든 커피가 맛이 없어요? 오늘도 10잔도 못 팔았어요. 매번 이러니 건물 월세에 재료비에 전기세에 매번 마이너스여서 속상해요.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 이미 너는 꿈을 이룬 거잖아. 그것만으로 성공한 거지. 적자는 내가 항상 책임질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저는 항상 와이프한테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그냥 취미 겸 하고 싶은 일 하라 하며 응원해주는데 와이프는 걱정이 심해지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아직 나이가 어리니 주말에 친구들을 만나 술로 스트레스를 풀곤 했었죠. 밤새워 친구들과 노는 게 너무 걱정이 되었지만 와이프를 믿기 때문에 맘 놓고 보내주었어요. 항상 어디 있는지 보고도 자주 하고 통화도 했기에 의심할 일도 없었죠. 시간이 흘러 결혼 후 1년이 지난 제 생일이 되는 날 저희는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가진 아이여서 기쁘고 임신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제 생일에 받은 최고의 선물인 것만 같았어요. 그날 왠지 울컥하고 너무 기뻐서 와이프를 끌어안고 고맙다고 엉엉 울었습니다. 아들, 딸 상관없이 물론 다 좋겠지만 내심 딸이길 간절히 원하고 있었어요. 은연중에도 제 속마음을 와이프에게 말하곤 했어요. 아들, 딸 상관없지만 그래도 자기 닮은 딸이었으면 좋겠다. 딸이면 이름은 어떻게 짓고 크면 뭘 시킬까? 여보 닮으면 미스 코리아 시켜야 되겠는데? 아마 우리 아이가 세상 제일 예쁠 거야. 아기용품을 볼 때에도 남자아이 물건보다는 딸아이 물건이 너무 예쁘고 눈에 더 들어왔고 태몽도 복숭아가 나오는 태몽을 커서 초반에는 저희 부부둘 다 딸일 거라고 거의 확신에 차서 여자아이용 베네 저고리를 미리 질렀어요. 그런데 임신 몇 개월이 지나서 아이 성별을 알려주셨는데 저희 기대와 다르게 남자아이였습니다. 성별을 듣기 전까지 미리 기대했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와이프 속배 닮은 딸아이였으면 좋겠었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았지만 그래도 제 아이니까 잘 키우겠다 다짐했습니다. 딸 가질 기회는 앞으로 더 있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이 더 지나고 와이프가 출산을 하고 저희의 첫 아이를 품에 안았는데 이상하게 정이 가지 않더라고요. 그 갓난아이가 울고 웃고 하는데 도통 예뻐 보이지도 않고 눈길조차 잘 안 갔습니다. 딸이 아니라서 내가 실망을 해서 그런 건가? 왜 내 아들인데 이리도 못나 보이고 정이 안 갈까? 정말 나란 놈은 아빠 될 자격도 없어. 속으로 저의 못난 행동을 자책했습니다. 아이에게 정도 주고 사랑도 주려고 노력도 많이 했지만 이상하리만큼 잘 되지 않았어요. 와이프는 저의 모습을 보고 실망했다며 우리 자식인데 속상하다며 부부싸움도 잦아졌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나 아이가 돌이 되었을 때에도 저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고 1년이 지날 동안 아들에게 대면대면한 저에게 와이프가 울면서 왜 자기 아들을 사랑해주지 않으냐며 남의 애도 아닌데 말 한마디 했는데 아, 혹시 이 문제였나? 싶었어요. 그동안 제 자신이 이상하다며 내 아들인데 왜 정이 안 가지? 하며 저 자신을 탓했는데 와이프 한 말을 듣고 혹시 내 아이가 아니라서 그런가 싶었죠. 그도 그럴 것이 제 혈액형은 B형, 와이프 혈액형은 AB형인데 제 아들은 A형이었습니다. 출산 후 몸조리하는 와이프에게 말하기가 좀 그래서 말도 못했고 그동안 제가 아이를 계속 피해왔어서 와이프 혼자 독박 육아를 하다시피 해 제가 아들을 방치해놔서 미안한 마음에 말도 못했었죠.
혈액형이 다른 걸 오래 알고 있었지만 1년 만에 와이프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아들 혈액형이 사실 그런 혈액형이 나올 수 없는 거 아니야? 혹시... 하며 말을 끝내지 못하고 얼버무렸는데 와이프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그럼 이 애가 네 애가 아니라는 거야? 말이 심한 거 아니니? 딸이 아니라서 품에 제대로 안겨보지 못한 우리 아들이야. 이젠 하다못해 나랑 우리 아들까지 의심해? 지금 그게 네 예비에서 나올 말이야? 아들에 대해 사랑도 없고 애정도 없으면 우리 의심하지 말고 정신병원부터 가봐. 엄한 사람 의심하지 말고. 평소 차분했던 와이프였는데 반말에 소리까지 지르며 말을 하니 화가 단단히 났나 싶었어요. 와이프를 일단 진정시키자 먼저 사과를 하더라고요. 아까 화내서 미안해요. 근데 사실 오빠는 여자의 몸에 대해서 많이 모르지만 임신하는 과정 중 여자 호르몬 문제로 혈액형이 바뀔 수 있어요. 저도 아는 언니가 아이 낳고 혈액형이 바뀌었고요. 흔히 있는 일이에요. 출산 후 말을 못했었는데 제가 혈액형이 바뀌었어요.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요. 흔히 있는 일이니 더 이상 우리 지호 의심하지 말아요. 먼저 알아보지도 못하고 무작정 의심만 한 게 미안했어요. 와이프에게 그동안 미안했다고 사과를 하고 병원도 알아보고 내 행동을 고치도록 노력한다는 약속을 했죠. 여자의 몸은 참 신기하다 생각을 했는데 점점 혈액형이 바뀌는 것 자체가 신기했었죠. 저는 정신과를 찾아가 심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왜 아들에게 정이 안 가는지 아빠로서 이런 행동들이 부끄럽다 했었죠. 출산 후 혈액형이 바뀌는 줄도 모르고 내심 제가 의심했었는데 이제라도 제 행동을 바뀌어보려고 한다 하니 가만히 듣고만 있던 의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환자분, 침착하고 들으세요. 여자는, 아니, 인간 모두는 병원의 실수로 혈액형이 잘못 조사되지 않는 경우가 아니면 혈액형이 바뀌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순간 뒤통수를 크게 때려 맞은 듯 멍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풀리고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고 호흡도 잘하지 못했었죠. 의사 선생님은 그런 저를 겨우겨우 진정시키고 병원 실수일 수 있으니 혈액형 검사나 친자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하셨어요. 제가 등신 같았습니다. 인터넷에 조금이라도 찾아보면 알 수 있었던 상식 중 하나였는데 와이프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믿었던 탓인지 말도 안 되는 말을 믿어버리고 의심조차 하지 않았어요. 인터넷에 검색하니 의사 선생님 말이 맞았어요. 저는 병원을 나와 바로 집으로 갔고 일찍 온 저에게 정말 가증스럽게 웃으며 그러더군요. 지호야, 아빠 왔네. 오빠 상담 잘 받고 왔어요? 아빠? 걔 진짜 내 애 맞아?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상담 안 받고 온 거예요? 약속했잖아요. 너 지금 사람 한 명 병신 만들어? 다 알고 왔어. 혈액형 바뀌는 것도 거짓이라고. 내일 당장 친자 검사할 테니 그렇게 알아. 아니야. 나 진짜 혈액형 바뀌었어. 지금 누구 의심하는 거야? 하며 뻔뻔하게 혈액형 바뀌었다고 바득바득 우기며 우리에 맞으니 친자 검사할 필요 없다고 합니다. 자기 동의 없이 친자 검사하면 가만 안 둔다. 바로 이혼이다. 어린 나이에 시집 갔더니 사람 의심만 한다 하네요. 저희의 싸움은 결국 각자의 부모님 귀까지 들어갔고 저희 부모님은 와이프 외도를 100% 확신했습니다. 정말 피를 튀기는 싸움을 했는데 우여곡절해서 부모님의 지인의 지인까지 연락을 해 와이프 몰래 유전자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제 아들이라고 믿고 있었던 아이 사이가 친자가 아닐 확률이 99.9%가 나왔습니다. 검사 결과를 받기 전에도 반쯤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충격이었죠.
속으로 내 자식이길, 차라리 내가 이상했던 거길 하고 바랬었나 봅니다. 저는 친자검사를 할 동안 신혼집에서 나와 호텔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고 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신혼집에 갔습니다. 장모님과 함께 있더라고요. 검사지 내밀고 대화 좀 하자고 내 아이라 믿었던 남의 아들을 장모님에게 맡기고 둘이 안방에 들어가 대화를 했어요. 저는 와이프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미 검사 결과까지 나왔고 말도 안 되는 혈액형 이야기로 핑계댈 수 없으니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해. 누구 아이야? 애 아빠는 누군지는 알고 있니? 그래야 우리 이혼 후 그 남자한테 양육비라도 받으며 키우지. 이 말이 끝나자 무섭게 울면서 그제야 잘못했다고 싹싹 비네요. 아내 모습을 보니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가 내 앞에서 울며 자기 잘못을 비는데 이상하게 밉지도 좋지도 않고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친아빠가 누군지 기억도 안 난다고 합니다. 여느 때처럼 친구들과 술 한잔 하러 갔는데 자기 빼고 나머지 친구들은 처녀니깐 헌팅 제안이 들어왔는데 자기 의사 묻지도 않고 합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남자 여자 다 취했고 눈을 떠보니 모텔방이었다 합니다. 자기는 너무 취해서 어떻게 왔는지 기억도 안 나고 처음 보는 남자가 자기 옆에서 자고 있었다고 하네요. 너무 놀라 짐이랑 옷이랑 챙겨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때 단 한 번의 실수였다 하는데 이미 배신감과 여태껏 저를 속인 와이프의 말을 믿을 수 있나요? 장모님이 저희 대화하는데 들어와서 자기 딸이 어려서 실수했다며 그동안 자기가 잘 타일렀다며 아직 화나고 억울하겠지만 한 번만 이해해줘라. 애 키우라는 말은 염치 없어서 못하니 너희 둘이 살라며 아이는 장모님이 데려가 키우겠다고 하네요. 두 모녀가 서로 한 번만 용서해달라 제 앞에서 비는데 처음에 무조건 이혼을 생각했지만 많이 사랑했던 제 와이프였기 때문에 쉽게 이혼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시간을 갖자고 하고 저는 짐을 챙겨 다시 호텔에 머물고 있어요. 계속 연락이 오는데 아직 마음 정리가 되지 않아 안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상한 건지 아니면 와이프를 너무 사랑하는 것인지 솔직히 그 아이만 없다면 계속 와이프와 살고 싶기도 합니다. 아이를 입양 보낼까 혼자 생각했지만 보낸다고 다른 좋은 가정에 입양이 될 거라는 보장도 없고 이 어린 것이 무슨 잘못이 있을까 또 미안해지네요. 장모님이 키우신다고 하셨는데 이미 호적은 저희 부부 밑으로 되어 있는데 어찌하면 좋을지. 요새 고민이 많아 잠을 잘 수도 없고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네요. 믿었던 아내한테 배신을 당하고 정신과 상담에 우울증 약까지 먹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합니다.